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프로토 승부식 24회차에 들어온 월드컵 유럽 예선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어제 토요일 마감 경기를 다뤄드렸고 오늘은 일요일 저녁에 판매가 마감이 되는 유럽 예선들 중에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혼자서는 분석하기 애매한 경기들을 쏙쏙 골라서 들고 왔습니다. 프랑스, 덴마크, 잉글랜드, 스페인 경기는 따로 분석을 진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래도 한 단계 낮은 체급이 낮은 팀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1 핸디슨까지 가능해 보이고, 다만 불가리아와 이탈리아 경기는 패스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가 직전 북아일랜드전에서 부상자가 조금 나온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또한 불가리아 원정만 가면은 이탈리아가 발목이 잡혔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불가리아와 이탈리아 경기는 패스를 추천드리도록 하겠고, 나머지 프랑스, 덴마크, 잉글랜드, 스페인 강팀들의 경기는 잘 판단을 하셔서 -1 핸디슨까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A매치 분석에 들어감에 있어서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이 강팀들이라고 해서 무작정 -1 핸디슨을 깔고 가는 것은 상당히 리스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판매 마감 전까지 배당적인 흐름 등을 파악을 하셔서 최종적으로 현명한 구매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많은 분들이 합류를 하고 계신데, 풋볼살롱 멤버십 혜택으로는 지금 보시는 축구 프로토 현미경 분석 파일을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픽 결과뿐만 아니라 살롱 코멘트를 통해서 분석 내용까지 곁들여 놨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빠르게 분석 내용과 함께 최종픽 결과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에서는 현미경 분석에서 말씀을 드렸던 분석 결과 내용을 바탕으로 풋볼살롱과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분들이 자발적으로 프로토 조합픽을 구성을 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적중 내역을 공유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폴낙 게시판이 있는데, 한폴낙 게시판 공유를 통해서 나름대로 서로 위로의 말을 건네면서 복귀를 하는 시스템도 갖춰놨기 때문에 축구 승무패뿐만 아니라 축구 프로토에서도 양질의 정보와 자료를 공유 및 교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쌍방향 소통, 풋볼살롱이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것이, 풋볼살롱의 멤버십은 풋볼살롱이 일방적으로 자료를 제공을 하는 일방적 소통이 아니라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분들도 자발적으로 자료를 공유를 해 주시는 쌍방향 소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구 승무패 프로토 분야에서 조예가 깊으신 분들과 집단 지성을 이뤄서 적중 확률을 높이고 싶으신 분들은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풋볼살롱 멤버십과 관련한 다양한 혜택과 가입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시청을 하신 뒤에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아르메니아와 아이슬란드의 경기인데 2.5 언더와 아르메니아의 +1 핸디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 번호로는 224번부터 226번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아이슬란드가 정배당을 받았는데 충분히 홈에서 아르메니아가 덜미를 잡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르메니아는 직전 리히텐슈타인과의 원정 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상대 자책골이 결승골이었는데 후반 38분에 그것도 터졌기 때문에 리히텐슈타인을 상대로 그렇게까지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것은 아닙니다. 아르메니아는 에이스인 미키타리안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대표팀에 합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화력적인 누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최근 A매치 흐름을 보시면 3연승에 상승세를 탔는데 네이션스 리그에서 순항을 했습니다. 네이션스 리그 C 그룹 2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 북마케도니아 같은
복병 팀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아르메니아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직력을 갖춘 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아이슬란드를 가장 최근에 만난 것이 15년 전에 만난 건데 0대2로 패배를 당한 바 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직전 독일 원정에서 0대3으로 완패를 당했습니다. 최근 A매치 7연패 수렁에 빠진 것이 아이슬란드인데 새 감독 체제에서 독일전이 첫 경기였는데 완패를 당했습니다. 물론 7연패 흐름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아이슬란드가 네이션스 리그 최상위 리그인 리그 A에 속했었기 때문에 잉글랜드, 벨기에, 덴마크 같은 강팀과의 경기들에서 패배를 당했다는 것을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슬란드가 뼈아픈 전력 누수라고 보여지는 것이 에이스인 길피 시그루드손이라는 선수가 에버튼에서 활약하는 선수죠. 이 선수가 아내의 출산으로 인해서 이번 아르메니아전에는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 쪽에서 전력 누수가 예상이 되는 아이슬란드이고 베테랑 공격수 아우쿠스부르크에서 활약을 하는 핀보가손 선수 역시 부상 중으로 빠지기 때문에 원투펀치가 빠지는 아이슬란드 역시 빈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에이스 플레이메이커인 미키타리안과 시그루드손이 빠지기 때문에 2.5 언더가 상당히 유력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A매치 흐름상으로 봤을 때에는 아르메니아가 아이슬란드보다는 더 좋습니다. 물론 말씀을 드렸듯이 아이슬란드가 강팀들과의 경기에서 패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A매치 흐름만으로는 비교가 불가능하겠지만 어쨌든 아르메니아가 상승세를 탔기 때문에 충분히 홈에서 조직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난 리히텐슈타인전에서 선발로 나섰던 아르메니아의 공격수 브리아스코가 최근 A매치 6경기에서 무득점이기 때문에 아르메니아가 미키타리안까지 없다면 충분히 빈공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아이슬란드 역시 시그루드손이 없다면 공격 전개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5 언더가 상당히 유력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아르메니아가 네이션스 리그를 통해서 조직력을 한껏 다져왔고 이에 반해서 아이슬란드는 지금 주축 선수들이 대부분 20대 후반이나 30대 초중반을 달리는 나이이기 때문에 아르메니아 원정을 떠나는 일정 속에서 체력적인 부침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력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아르메니아가 홈에서 충분히 덜미를 잡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과감한 픽으로는 플러스 1 핸디슨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1번 경기는 2.5 언더와 함께 아르메니아의 플러스 1 핸디슨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코소보와 스웨덴의 경기인데 스웨덴의 일반 승리와 일반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 번호로는 233번부터 236번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액면가로는 스웨덴의 승리가 상당히 유력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코소보 선수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코소보는 직전 리투아니아와의 친선전에서 4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최근 A매치 흐름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못한데 그래도 직전 평가전에서 4대0 완승을 거둔 코소보이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는 반전에 성공을 한 코소보입니다. 홈과 원정을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홈에서 더 다부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코소보이고 코소보의 주축 선수라고 볼 수 있는 주전 골키퍼 무리치 선수가 소속팀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프로 정신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 소속팀으로 돌려보냈다고 하는데 이 무리치 선수가 맨체스터 시티 유소년 출신이라는 점에서 골키퍼 쪽에 전력 누수가 예고가 되는 코소보이고 중앙 수비수 라마니 선수 역시 부상으로 빠집니다. 미드필더인 드리셰비치는 퇴장 징계로 인해서 경기에 나설 수 없고 수비형 미드필더인 샬라 선수 역시 코로나19로 인해서 결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비와 미드필더 쪽에서 전력 누수가 조금 있는 것이 코소보이고 최근 10경기 A매치 승리가 없었던 흐름에서 그래도 최근에 2연승으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다는 점을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에이스인 이브라이모비치 선수가 국가대표팀에 돌아왔지만 직전 조지아와의 홈 경기에서 기대 이하의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경기 내용 자체도 슈팅 개수가 10대 8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팽팽했던 흐름이었기 때문에 스웨덴이 확실히 주축 공격진들의 노쇠화로 인해서 예전만큼의 화력을 보여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스웨덴에는 소시에다드에서 활약을 하는 젊은 공격수인 이삭 같은 선수들이 있지만 그 선수들이 이브라이모비치 선수만큼의 존재감을 아직까지는 대표팀에서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스웨덴은 또다시 이브라이모비치 선수의 발끝에 기대를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스웨덴은 홈과 원정을 비교해 봤을 때 확실히 홈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원정에서는 4연패 수렁에 빠졌습니다. 물론 이 4연패가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덴마크, 프랑스 이러한 강팀들과의 경기에서 당했던 패배이기 때문에 단순히 경기 결과만 놓고 비교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어쨌든 원정에서 4연패 수렁에 빠져 있다는 것을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중앙 미드필더 엑달 선수가 조지아전에서 부상으로 아웃이 됐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액면가로는 스웨덴의 승리가 유력한 경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코소보가 피파 랭킹이 117위밖에 되지 않지만 선수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쉽게 패배를 할 것 같진 않습니다. 대부분의 주축 선수들이 프랑스 리그앙, 이탈리아 세리에 A에서 활약을 하고 분데스리가에서 활약을 하는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스웨덴 못지않은 스쿼드를 구축한 것이 코소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좋지 못했던 A매치 흐름이 있었는데 직전 평가전에서도 완승을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한 코소보이기 때문에 최근에 스웨덴이 경기력 자체가 그렇게까지 올라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충분히 무승부까지는 잡아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스웨덴이 중앙 미드필더 엑달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스웨덴의 중원으로 나오고 있는 라르손 선수가 35살의 나이입니다. 따라서 체력적인 우려가 있는 것이 스웨덴이고 스웨덴이 이브라이모비치, 포르스베리 같은 경험 많은 베테랑 선수들이 있지만 코소보 역시 최전방의 무리키, 이선의 제넬리, 셀리나, 라시차 같은 선수들이 모두 유럽 5대 리그에서 활약을 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한판 승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웨덴이 베테랑 공격 자원들의 경험을 앞세워서 한 골차 신승이 유력해 보이지만 과감하게 이변을 노리실 분들은 무승부까지 노려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스웨덴의 일반 승리와 더불어서 최대의 일반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우크라이나와 핀란드의 경기인데 2.5 오버와 일반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 번호로는 244번부터 246번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직전 프랑스 원정에서 깜짝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상승세를 탔습니다. 확실히 우크라이나는 홈과 원정을 비교해 봤을 때 홈에서 훨씬 더 다부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2승 1패 3실점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 우크라이나인데 원정에서는 무려 실점이 20골로 늘어나기 때문에 확실히 홈에서 더 강세를 보이는 것이 우크라이나입니다. 네이션스 리그 A에 속했었기 때문에 강팀들과의 경기에서 패배를 당했던 흐름이었는데 그래도 직전 프랑스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한 우크라이나이고 홈에서만큼은 스위스, 스페인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었던 우크라이나이기 때문에 홈에서만큼은 그 어떤 팀이 와도 쉽게 패배를 하지 않는 것이 우크라이나입니다. 최근 핀란드와의 두 차례 맞대결에서 한 골차 신승을 두 차례 거둔 바 있는 우크라이나입니다.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 보스니아와의 홈 경기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홈과 원정을 비교해 봤을 때에는 3승 2패로 원정에서도 3승을 거둔 것이 핀란드이기 때문에 충분히 최근 기세를 탄 티무 푸키라는 공격수를 앞세워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도 다부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전 보스니아전에서 푸키 선수가 두 골로 맹활약을 했고 우니온 베를린에서 활약을 하는 포우 얀팔루라는 공격수도 어시스트를 기록했기 때문에 충분히 활약 자체는 살아있는 것이 핀란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핀란드의 골문을 지키고 있는 요로넨 골키퍼 역시 페널티킥을 막아냈는데 세컨볼을
막아내지 못하면서 실점을 하는 등 상당히 좋은 선방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매치업은 조직력이 탄탄한 두 팀의 대결이지만 의외로 2.5 오버 경기가 나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홈팀 우크라이나가 프랑스와 비기면서 승점 1점을 획득했기 때문에 상승세를 탔다고 볼 수 있고, D조에서는 지금 사실상 프랑스가 조 1위가 유력하다고 본다면 2위 자리를 두고 우크라이나, 핀란드, 보스니아가 경쟁을 하는 구도입니다. 따라서 홈팀 우크라이나가 승점 3점을 노리고 적극적인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프랑스전에서는 우크라이나가 5백 수비적인 전술을 들고 나왔지만 핀란드를 상대로는 4백을 쓰면서 공격적인 운영을 펼칠 것이라는 현지 언론의 전망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우크라이나가 보다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설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핀란드의 에이스 티무 푸키가 최근에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보스니아전에서도 역습 한 방이 날카로웠던 핀란드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크라이나의 수비 뒷공간을 공략을 할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푸키 선수가 2부 리그로 떨어지긴 했어도 잉글랜드 2부 리그에서 올 시즌 22골이나 넣어주고 있고, 보스니아전에서 직전 2골이나 넣었기 때문에 충분히 푸키 선수를 막아내는데 애를 먹을 수 있는 우크라이나의 수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팀 어느 팀이든 간에 선제골을 넣으면 상대팀의 수비 밸런스가 깨지면서 의외의 난타전이 나올 것 같고, 정반대의 흐름이라면 양팀 골키퍼가 모두 선방 능력이 뛰어납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부슈찬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고 있고, 핀란드는 요로넨이라는 골키퍼가 지키고 있는데 두 선수 모두 전 경기에서 뛰어난 선방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양팀이 지금 조 2위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상황 속에서 승점 1점 확보를 노린다면 충분히 양팀 골키퍼의 선방 능력이 나오면서 팽팽한 흐름 속에서 정반대의 무승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세 번째 경기는 2.5 오버와 더불어서 일반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이스라엘과 스코틀랜드의 경기인데 이스라엘의 일반 패배와 2.5 언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 번호로는 247번부터 249번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스코틀랜드의 경기는 지금 시시각각 배당이 이스라엘 쪽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종 구매를 하실 때는 배당적인 흐름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내 배당 같은 경우에는 스코틀랜드 쪽이 정배당을 받았고 해외 쪽은 지금 정배당이 역전이 될 수도 있는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쪽 배당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큰 매치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래도 경기력적인 분석에 의해서 승부를 예측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직전 덴마크와의 홈경기에서 0대2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최근 A매치 흐름을 보시면 홈과 원정을 비교해 봤을 때 비슷한 성적을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에는 지금 간판 공격수 자하비 선수가 아인트호벤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자하비 선수뿐만 아니라 라리가 바야돌리드에서 활약을 하는 와이스만 선수 역시 최근에 경기력이 살아났기 때문에 최전방 투톱으로 나서는 공격수들의 컨디션이 괜찮다는 점을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직전 이스라엘과 스코틀랜드가 네이션스 리그에서 맞대결을 펼친 바 있는데 이스라엘의 공격수 자하비 선수가 스코틀랜드를 상대로 1골 1도움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네이션스 리그에서 두 차례 맞대결에서 이스라엘이 스코틀랜드를 상대로 1승 1무 우위를 점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스라엘 사이드를 보셔도 나쁘지 않은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제가 이스라엘 쪽에 배당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코틀랜드 쪽으로 가보고 싶은 이유는 직전 오스트리아와의 홈경기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둔 스코틀랜드입니다. 스코틀랜드가 기본적으로 짠물 수비가 인상적인 팀인데 최전방 마무리 쪽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전 경기에서 두 골이나 넣은 득점력이 살아났고 특히 채 아담스, 사우스햄튼에서 활약을 하는 채 아담스라는 공격수가 스코틀랜드 국적을 선택을 하면서 데뷔전을 치렀기 때문에 충분히 최전방에서 마무리를 해줄 수 있는 공격 자원이 한 장 늘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과의 상대 전적에서 밀리는 면이 있지만 충분히 승리까지 노려볼 수 있는 스코틀랜드라고 보여집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 11월 맞대결과는 달라진 점이 꽤 많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가 오스트리아전에서는 미드필더인 맥토미니 선수를 수비수로 기용을 하지 않고 제 자리인 중앙 미드필더로 올려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경기에서도 맥토미니 선수가 미드필더 주 포지션인 미드필더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직전 맞대결과는 다르게 중원 장악력이 한껏 올라갈 수 있는 스코틀랜드이고 사우스햄튼의 공격수 채 아담스가 지난 오스트리아전에서 A매치 데뷔전을 치렀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이스라엘과의 맞대결에서는 선발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골 결정력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이 스코틀랜드라고 보여지고 지난 맞대결에서 이스라엘이 스코틀랜드에 우위를 점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대 0으로 승리를 거뒀을 때도 이스라엘의 골키퍼 마르시아노 선수가 선방을 8개나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경기 내용 자체는 스코틀랜드가 절대 밀리는 경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최전방의 채 아담스 등 골 결정력이 한껏 살아난 스코틀랜드가 충분히 원정에서도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공격력과 맥토미니의 미드필더 전진으로 인해서 중원 장악력이 한껏 살아날 수 있다고 본다면 스코틀랜드가 원정에서 선전을 하면서 한 골차 신승은 가능한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스라엘 역시 특유의 조직력이 있기 때문에 최전방에 자아비와 와이스만이라는 골 결정력이 있는 공격수들을 앞세워서 한 골 정도는 넣어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양팀 모두 지금 조 2위, 현실적으로는 조 2위를 놓고 싸움을 펼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지 않는 경기, 승점 1점을 확보하는 경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 이 경기는 그래서 의외로 2.5 언더도 염두에 둘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앞서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해외 배당이 지금 이스라엘 쪽이 계속 떨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배당 흐름을 주시를 하셨다가 이스라엘 쪽이 계속적으로 떨어진다면 충분히 핸디캡 접근으로 이스라엘 사이드로 꺾어보시는 것도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 배트맨 배당은 스코틀랜드 쪽이 정배당이기 때문에 해외 배당이 이스라엘 쪽이 계속해서 떨어진다면 플러스 1 핸디캡으로 이스라엘 쪽을 과감하게 꺾는 것도 좋은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저는 배당적인 흐름을 고려하기에는 지금 촬영 시간이 오전에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경기력적인 분석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일반 패배와 2.5 언더 두 가지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북아일랜드와 미국의 친선 경기를 들고 왔습니다. 월드컵 예선은 아니지만 배당적인 메리트가 충분하다고 판단이 돼서 5번째 경기로 북아일랜드와 미국의 경기 친선전을 넣어봤습니다. 북아일랜드의 일반 패배와 최대 플러스 1 핸디피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아일랜드가 직전 이탈리아 원정에서 0대2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최근 A매치 흐름을 보시면 너무나도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북아일랜드인데 2무 5패 흐름 속에서 홈에서도 지금 1무 2패 7실점을 당하고 있습니다. 북아일랜드의 주요 선수로는 조니 에반스, 레스터시티에서 활약을 하는 수비수 에반스 선수가 있고 댈러스 선수가 있죠.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활약을 하는 댈러스 선수가 있습니다. 이 수비와 미드필더 쪽에는 그래도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을 하는 선수들이 조금 있는데 최전방 투톱으로 나서고 있는 매그니스와 화이트 선수가 모두 3부 리그 헐시티에서 활약을 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최전방 골 결정력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 북아일랜드입니다. 최근 A매치 7경기에서 4골밖에 넣지 못하는 빈공이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볼 수 있겠고 미국전 이후에 불가리아와 홈에서 월드컵 예선 2차전을 치르기 때문에 미국과의 평가전, 친선전에는 그렇게까지 전력으로 나설 것 같진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 쪽
사이드가 상당히 유력한 경기라고 보여지고,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A매치 흐름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자메이카와의 평가전 홈경기에서 4대1 완승을 거두고 온 미국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겠고, 2021년 A매치에서는 2승 0패고 2019년 11월부터 A매치에서 패배가 없습니다. 7승 1무로 패배가 없는 것이 미국인데, 이 미국이 세대 교체를 아주 제대로 했습니다. 주축 선수들이 대부분 나이가 상당히 어립니다. 나이가 어리지만 유럽 5대 리그에서 활약을 하는 선수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경험 자체가 풍부하고 나이 또한 어려서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쌩쌩한 것이 미국입니다. 주요 선수를 읊어드리면 첼시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퓰리식을 비롯해서 바르셀로나의 데스트, 볼프스부르크의 브룩스, 브레멘의 사전트, 도르트문트의 레이나, 발렌시아의 무사, 맨시티의 골키퍼인 잭 스테판까지 있기 때문에 화려한 면면을 자랑하는 것이 미국입니다. 북아일랜드와의 맞대결은 7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맞대결 전적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북아일랜드는 지금 친선전 이후에 며칠 뒤에 불가리아와 중요한 월드컵 예선을 치르는 일정이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3월 A매치 기간 이후에 6월 달이 다음 A매치 기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북아일랜드를 상대로 조직력을 담금질을 하기 위해 최상의 전력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평균 연령이 굉장히 낮은 미국 대표팀이지만 선수들 대부분 유럽 5대 리그에서 활약을 하고 경험 또한 풍부한 스쿼드이기 때문에 충분히 북아일랜드를 잡을 수 있는 전력이라고 보여집니다. 북아일랜드는 지금 수비 쪽에는 에반스나 댈러스 같은 선수들이 있지만 공격과 미드필더 쪽에서 대부분이 잉글랜드 하부 리그, 스코틀랜드 리그 출신의 선수들이기 때문에 퀄리티가 미국 선수들에 비해서는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의 평가전 이후에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하는 불가리아와의 홈경기 월드컵 예선이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미국과의 평가전에서 전력을 가동을 할 것 같진 않습니다.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3월 A매치 평가전 일정 이후에 6월달이 돼서야 평가전 A매치 일정이 있기 때문에 북아일랜드와의 평가전에서 마지막으로 유럽팀을 상대로 조직력을 한껏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북아일랜드가 다음 월드컵 예선 일정을 고려를 한다면 힘을 빼고 나올 가능성이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유럽 5대 리그에서 활약을 하는 젊은 주축 선수들 대부분이 경기를 소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미국의 일반 승리뿐만 아니라 핸디캡 승리까지 가능해 보이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다섯 번째 경기는 북아일랜드의 일반 패배와 플러스 1 핸디캡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프로토 승부식 24회차에 들어온 월드컵 유럽 예선 중에서 아리까리한 매치업과 배당적인 메리트가 있는 경기들을 속속 골라봤습니다. 북아일랜드와 미국의 경기는 월드컵 예선이 아니라 평가전이라는 것을 체크를 해 두시기 바라고, 항상 프로토 분석을 진행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정답지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일반 승무패 접근뿐만 아니라 핸디캡, 언더오버 접근을 적절하게 조합을 하셔서 나만의 픽에 추가를 하실 때에 적중 확률이 올라가십니다. 네, 끝으로 저는 승무패 12회차 관련 컨텐츠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프로토, 승무패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